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헤이스틱 신드롬 정보의 바다에서 반을 찾기라는 부제도 달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추경 관련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김정우 기자가 MBC에서 3월 24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경 경정예산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 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 원을 줘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닌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 필요성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가 있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서 느낌을 좀 적어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지역화폐업자와 단단히 재미를 본 모양이다. 마약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지역화폐업자, 예를 들어 코나의 코나카드를 써보면 잔액이 안 맞는 경우를 경험했다. 내가 쓴 금액보다 잔액이 소수히 적어 그걸 그냥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지금도 경험 중이다. 3월달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천 원 안 되는데 이게 많이 모아지면 꽤 큰 돈이 될 거예요. 또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짜투리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잡수익으로 잡아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화폐 업자와 이권이 없고서는 중앙정부가 되고서 이런 정책을 몰고 가다니 쓰는 권한, 즉 이 프리캐시 권한을 국민에게 주어야지 개에게 먹거리를 목줄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국민을 무슨 졸로 보냐 이 사람아. 20만 원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쓰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미리부터 한정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그게 강제정권이지 뭐냐 하고 지금 사실 왕짜증이 납니다. 뭔가 단단히 이 전체주의자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전체주의 독재 정권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초고령 일본 덮친 간병지역 19년간 노인 486명 가족 손에 숨져. 유진호 조선비저. 세계적인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은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노인을 살해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을 다시 노인이 돌보는 이른바 노노간병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살해 원인은 가해자가 겪는 극심한 피로와 고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매 부모나 배우자를 장기간 돌보다가 경제적 빈곤과 체력 고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가 1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70대 아내가 80대 남편을 혹은 6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홀로 돌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일본에서는 일상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이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간호사가 97세 노인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사진으로 소개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발생한 참극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보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 간병살인이 단순한 가정 내 불화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 붕괴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간병 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비용 부담 탓에 요양시설 입소를 체념한다고 덧붙였다. 도쿄 MX는 일본 돌봄 문제 전문가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노노 간병 사례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한계 상황에 몰려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잠재적 위험군이 사회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 내에서도 고립된 노노 간병 가구를 찾아내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현행 제도 틀을 깨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적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도쿄 중의원 제2의사 죄송합니다. 노인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할머니들이 그래도 허리들은 꼿꼿하신 분들이네요. 늑대와 같이 스스로 죽을 때를 알아 무리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와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저도 좀 70이 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재는 다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은 제 앞날도 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평균 월급 34만 6천엔으로 사상 최고치, 남녀 간 임금 격차 최소, 최고는 전기가스 44만 4천엔, 후생 노동성 조사. 3월 24일 FA는 프라임 온라인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사상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2025년 평균 월급은 34만 6천엔으로 197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37만 4천엔, 여성은 28만 5,900엔으로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임금 격차가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열공급, 수도비 44만 4천엔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이 44만 3천엔이었으며 가장 낮았던 것은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으로 27만 7,200엔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최소화된 것에 대해 노동은 여성의 정사원이나 과장급 이상의 직책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기가스, 열공급, 수도업이 가장 높은데 이렇다면 인프라 사업이 가장 높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첨단 산업 쪽이나 잘 나가는 그런 산업 제조업 쪽이 고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도 한 연봉 전체 평균은 5천만 원이라고 2024년 기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거로 봐서는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는 지금 높아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타오를 보니까 동경 수도 사진인 것 같네요. 발전소 공기업 5일 연기, 이란 트럼프 미 대통령 생산적 대화 부인, 호르무즈 해협 긴장 기피하나, 지지통신 외신보에서 3월 23일.
워싱턴, 이스탄불, 카이로 세 곳에서 시사통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란과의 적대관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그 다음 대화 계속의 의향을 나타내 이란의 발전소 등의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국방성에 지시했다. 다만 이란 측은 대화 사실을 부인했다. 트럼프 씨는 21일 오후 일본 시간 22일 오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에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방침을 표명. 기한은 23일 오후로 다가왔지만 공격은 당분간 회피된 형태다. 한편 이란 미디어에 의하면 이란 관리는 교섭은 지금까지도 행해지지 않고 향후도 행해질 예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란 측이 반격할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트럼프 씨가 자세를 후퇴시켰다라는 견해도 나타났다. 이것에 앞서 이란군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22일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라고 경고. 이란 측은 봉쇄의 장기화나 미 이스라엘에 관계하는 에너지 관련 시설의 반격, 페르시아만에서의 기뢰 부설 등을 언급해 미국 측을 견제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은 23일에도 계속됐다. AFP 통신에 의하면 이란의 아라비아 바디 에너지 상은 테러 사이버 공격에 의해 물이나 전기 관련 인프라가 심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발표. 이스라엘군은 이날 수도 테헤란의 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문으로는 하루도라고 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구도라고 일본 말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란 석유의 90%가 여기 이 섬에 이 정유 저장소하고 그 다음에 배를 여기서 대구서 어떻게 선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금 미군이 점령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이란 실시간 업데이트 트럼프 매우 좋은 이란 회담 완전한 해결책 암시. 데이비드 브레넌과 케빈 샬비 ABC 뉴스에서 3월 23일 이란의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테헤란 외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과 테헤란 간 회담 주장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계획을 위한 시간을 벌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메어가 보도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이 이니시어티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며 이 모든 요청은 워싱턴에 회부되어야 합니다라고 성명서는 말했습니다. 3월 23일 오전 8시 31분에는 요거는 9시 54분이고 그 전에는 트럼프가 이란의 회담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때 대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뉴스들을 계속 냈었다는 겁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3월 23일 오전 7시 34분에는 아랍에미리트 월요일에 이란 미사일 7발, 드론 16대 격추. 3월 23일 오전 7시 24분 트럼프 5일 동안 이란 에너지 공격 금지 생산적인 회담 인용. 3월 23일 오전 6시 49분 이란 인터넷 정전이 24일째 접어들었다고 넷블록스는 말합니다. 3월 23일 오전 5시 4분 걸프 국가 4곳 새로운 이란 드론과 미사일 공격 보고. 3월 23일 오전 4시 4시 36분 이란 지상 침공이 시작되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지뢰를 설치하겠다고 위협. 3월 23일 오전 3시 43분 이스라엘 테헤란의 새로운 공격 돌입. 3월 22일 오후 8시 27분 국무부 전세계 미국인들에게 주의 강화 운동 지시. 3월 22일 오후 7시 55분 레바논에서 작전 강화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것은 테헤란의 경찰이 보초를 쓰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고요. 이것은 미사일 공격으로 어느 지역이 폭파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고, 이것은 어, 그 포드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이 3월 24일 그 그리스에 있는 그 무슨 미군 기지에 도착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18시간 내 어디든 가든 미 공수부대 이란 하르그 섬 장악의 투입 검토. 최혜승 조선일보 3월 24일. 82 공수부대 3,000명 18시간 안에 세계 어느 전장에든 도착. 이라크, 아프간, 동유럽 등 최근 주요 작전마다 투입. 미국 뉴욕타임즈는 23일 미 국방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육군 82 공수사단 전투 여단과 일부 사단본부 인력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병력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 장악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 국방부나 중부사령부 차원의 공식 차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신중한 계획 수립 단계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뉴스에는 공중에서 수직으로 본 거지만은 요거는 가까이서 이렇게 하르그 섬 이 선적 하는 그런 상황의 그 사진을 게재했네요. 타코 트럼프 종전원에도 이란 전쟁 못 끝냈어도. 성주원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3월 24일. 중동 외무장관 중재의 5일간 적대행위 중단. CNN 출구 전략 부재 타코 통할지 미지수. 이스라엘 매체 미 종전 목표일 4월 9일 설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협상에서 15개 합의 사항이 도출됐다고 밝히며 유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협상 자체가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 유예 결정이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의 또 다른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NN은 전쟁은 불법 관세처럼 대통령 기분에 따라 멈췄다 시작했다 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 페르시아만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의 전환 배경에는 중동 이슬람권 4개국 외교장관들이 중재가 있었다. 올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외무장관들은 지난 19일 새벽 리야드에 모여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집트 정보당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5일간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낸 데는 2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봤다. 첫째는 시장 안정이다. 실제로 이날 다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나스닥이 모두 1% 넘게 올랐고 브렌트유는 11% 급락했다. 또 하나는 병력 집결을 위한 시간 확보다. 이란 석유 산업의 중심지 하르그섬 작전에 필요한 해병 원정대 2개 중 1대대는 아직 미 서부 해안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진핑 믿었던 주부는 단 며칠 만에 1,500만행 날렸다. 대만 유사시 대비 정부와 춤을 추게 된 중국 국민의 절망. 아오바 야마토라고 프리라이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3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금투자 열풍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매입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부로부터 젊은이까지 투자에 쇄도. 하지만 안전자산이어야 할 금은 불과 하루 만에 9% 폭락하는 흉기로 변했다. 국가의 의도와 개인의 욕망이 교차하는 시장에 춤을 추게 된 사람들을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미 금융정보서비스 블룸버그 2월 1일 및 미국 CNBC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금은 하루 만에 9% 급락하며 지난 10여 년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다음 거래일 2월 2일에도 일중 최저치로 한층 더 10% 내리고 형편 2 거래일에 순간 최대 약 18%의 하락폭을 보였다. 1,500만원 날린 주부. 이 널뛰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널뛰기의 원인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폭락 직전까지 중국 투기꾼들로부터 많은 돈이 금속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가격은 수급 균형의 실체에서 괴리된 투기적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중국 국민이 모두 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간 금 보유량을 빠르게 쌓아왔다. 그 뒤를 따르듯 주부부터 젊은이까지 폭넓은 층이 금 투자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안전자산이어야 할 돈이 투기꾼들이 저축을 불태우고 있다. 급락의 충격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강타했다. 여성은 계좌 폐쇄를 결정했다. 순식간에 불어나 사라졌던 돈을 마치 마카오 카지노에 간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온라인 거래소 파탄으로 경찰이 출동. 선전에서는 2월 거래 플랫폼의 붕괴가 발각,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금거래의 중심지 수페에 기반을 둔 온라인 귀금속 플랫폼 JWR이 돌연 경영 파탄을 맞으면서 투자자 손실의 총액은 100억 위안, 약 2,100억엔을 넘어섰다. 금 현물 가격 급등으로 포함해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일제히 이익 확정에 나섰지만 플랫폼 측에서 지급 원자력은 없어 원동력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주말에는 수백 명이 이 회사 사무실 앞으로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다. 중앙은행 추가 매입에 국민이 춤을 추었다. 비극의 발단은 중국 전역을 뒤엎은 공전의 금 투자 열풍이었다. 2025년 중국의 금 시장은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업계의 국제업계 단체인 월드 골드 카운슬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골드 ETF 금가격에 연동하는 상장 투자 신탁 유입액은 1120억 위안, 약 2조 3250억엔, 금 133톤 상당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27년 임박한 대만 침공설. 그럼 원래 중국 인민은행은 왜 이 정도로 금을 계속 사는 것일까? 배경에는 2027년을 바라보는 지정학적 시각이 깔려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INSS 국가안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해 여러 전략적인 시계가 처음으로 동시에 바늘을 맞춘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임기 막바지, 그리고 2028년 1월 종료되는 대만 선거 사이클이 겹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2027년을 대만 침공 목표 시기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기야 당국이 공식적인 목표년을 선포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CIA의 월리언 번스 전 장관은 2023년 CC가 인민해방군에 대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월가는 금 보유에 뛰어들었다. 지금 금값 움직임에 대한 읽기는 깨지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어 기존보다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조차 포춘의 대담에서 포트폴리오에 돈을 넣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몇 안 되는 국면이라고 인정했다. 헤지펀드 기업 시타텔의 켄 그리핀 CEO는 금이 과거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 됐다고 인정한다. 헤지펀드 기업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15%를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금 강세장에 역주행한 투자자가 있었다. 암호화폐 열풍은 금으로 넘어갔다. 그래도 금에 대한 열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전 관련 문제를 숱하게 다뤄온 광저우의 한 변호사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익숙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취재에 대해 이러한 사적 투자 플랫폼의 붕괴는 최근 현저하게 빈발하고 있다고 말한다. 2년 전에는 차와 가상화폐였는데 이제는 귀금속이다. 투기의 대상은 바뀌지만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가 제재에 대비해 쌓은 방패막이로서의 돈을 개인이 열풍을 타고 살이 되다가 화상을 입는다. 투기 사이클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자 그 네이버의 금 시세를 보면은 4,407.30달러 트로이온스. 그런데 요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내려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석유 왕가들이 전쟁 무기 확보하려고 보유금을 급히 팔아 폭락했다는 설, 이란 전쟁의 영향이 오히려 금폭락,
그런데 중국 대다수의 인민은 투자할 돈이 없을 거 아니냐. 저도 뭐 돈이 있어야 뭘 투자를 하죠. 주식도 옛날에 다 팔아먹고 지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투기할 돈도 없어요. 부동산에 투기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가난한 아빠 아들이 아버지 쟤네들은 왜 저렇게들 신경 쓰고 아주 힘들게 살아 그랬더니 너는 맛 좋은 아빠를 둔 줄 알아.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잖아 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보 건설은 피할 수 없다. 김정민 국제정략연구소 목록 Q&A 스페셜인데 요거는 읽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세계 단일 정보 제목을 보고서 들어본 결과 종종 방송국 재탕이긴 하나 쇼츠로 만든 것 같아요. 상관관계 추론으로는 훌륭한 설명이다. 어쨌든 세계 정보가 되는데 내용인즉슨 우리 일반 세계 시민들이 다 거의 뭐 노예화 된다.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을 노예로 두고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로 하기 위해서 빛을 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인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거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AI 로봇들이 주는 돈을 동량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옆에 우리의 그 영원한 인간의 친구 견공께서 앉아가지고 국어를 돕고 있는 거. 애완견 로봇도 있는 거군요. 애완견 로봇도 있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 자료를 개인적으로 아주 그 인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템플릿 식으로 저의 그 신보수 선언과 중산층이 강한 나라 이것을 희망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